섀도우 매저키즘 필로소피아. 우크라이나 리뷰에서 태어난 소설가 마조우는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피약성애증을 소설 모피를 입은 비너스 등의 제재나 주제로 사용했다. 그 실행자는 매저키스트로 지칭한다. 사드는 프랑스의 소설가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가학성애증을 소설 소돔 120일 등의 제재나 주제로 사용했다. 그 실행자는 가학성애자 사디스트로 지칭한다. 피각 성향을 통칭할 때는 섀도우 매저키즘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문학, 미술, 인문, 영상, 신화 등에 그려지는 사디스트나 매저키스트는 대개 남성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물리적 폭력이나 강압을 직접 행사하든 유도하든 그 주체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이다. 평형모험제의 이상심리와 성역병리학을 연구한 정신의학자 크라프트 에빙은 마조우의 대상으로부터 물리적인 학대를 받아 성적 쾌감을 구하는 피약성애증 소설을 살펴본 뒤 작가의 이름을 근간해 매저키스트와 매저키즘이라는 성용어를 만들어 논문 조서 등의 텍스트에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다. 에빙의 이론. 마저히스트도 가해 행위에서 쾌감을 인식하긴 하나 그 정도는 미미하다. 또 자신이 가하는 대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전도해 간접 피약 성애증을 맛보기도 한다. 마저히스트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 고통, 처벌, 능력, 보석 등을 만족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데, 그 본질은 전인 미담의 탐험력과 불안감이다. 마조우의 소설에서 타인에 의해 십자가 등에 매달리는 행위는 쾌감 추구를 위한 역설적 보속행위다. 매저키스트의 불안은 쾌감을 목적한 기다림과 고통의 긴장감으로 차있다. 대개 사디스트는 실질 시공에서 매저키스트는 환상 속에서 모험에 나선다. 사디스트는 공격의 힘 등을 인류사 구조주의 체계에 연계시키고 그것이 정당한 물리적인 양 행사하며 현실 세계를 교란한다. 반면 매저키스트는 환상 속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려 애를 쓰며 그것이 암묵적 계약이라고 여긴다. 그 사드는 제도를 이용하고 마조우는 계약을 이용한다. 제도는 장기적이고 강제적이며 수용자의 의사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권력으로 대체로 선정적이며 폭력적이다. 가부장제와 남전, 여비, 일부 다처제,
따위의 전통 파시즘에 속한다. 반면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를 바탕에 쌍방 모두 권리와 의무를 지면서 제3자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상제해 대체로 섬세하고 종교적이다. 곧 사드는 제도를 빙자해 일방적으로 매질을 가하지만 마저우는 계약을 기반해 여성의 매질에 몸을 안긴다. 그러나 공히 쾌락 추구라는 목표는 동일하다. 프로이드와 들레즈의 피각에 대한 견해들은 인상적이다. 돌연 들레즈라는 번개가 일었다. 20세기는 들레즈의 시대가 되리라. 푸코. 들레즈는 프로이트와 다른 관점으로 마조이즘을 정의한다. 프로이드가 마조이즘이라는 도착적 증상과 그것의 발생 기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가갔다면 들레즈는 마조의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핀다. 프로이트는 마조이즘을 사디즘의 전도된 형태라고 했지만 들레즈는 마조이즘 그 자체의 독자적인 원리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다. 들레즈는 사드와 마조의 작품 세계를 통해 사디즘과 마조이즘의 차이와 정체성을 규명했다. 들레즈는 사디즘과 마조이즘을 논리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라는 차이로 구분한다. 논리는 직선적이고 우회를 모르게 강압적이고 상상은 논증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세계로 곡선적이고 예측 불가의 초현실적 세계를 만든다. 프로이드는 마조이즘을 분석하며 자신을 때리는 가해 여성을 아버지의 대리자라고 상정하고 아버지로부터 당연한 처벌을 받고 있기에 쾌감을 느낀다. 들레즈는 마조이즘에 등장하는 때리는 가해 여성과 맞는 남성의 성격을 프로이드와 다르게 해석한다. 들레즈는 마조이즘을 자기를 때리는 여자는 어머니이고 자기가 맞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맞는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어머니를 독차지한 나쁜 아버지가 당하는 데서 쾌감을 얻는다. 또해 그런 아버지를 묵고한 자신도 처벌받고자 하는 의지가 사디즘보다 능동적이며 강하다. 그것이 마조이즘 매질의 의미라고 설명한다. 이 같은 논리로 들레즈는 마조이즘을 프로이드 관점의 자기 자신을 향해 선회한 사디즘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제를 갖춘 피약 음란증으로 정의했다. 들레즈의 이러한 마조이즘의 이론은 확장된 두뇌의 문명화된 인간성에 핀트를 맞춘 개념이다. 프로이드의 매저키즘 연구는 광범위하다. 그는 매저키즘 관련 몇 가지 주요 논문을 썼다. 1919년 쓴 논문
아이가 맡고 있다 해서 프로이드는 여아의 본능도 본래는 남아처럼 사디즘적인데 아버지를 몰래 사랑해 근친상간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그 죄책감과 보상의 의미로 마조이스트가 된다. 1920년 쓴 논문 쾌락 원칙을 넘어서 프로이드는 죽음 본능이란 새 용어를 쓰면서 인간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죽음 본능의 의향화로 정의한다. 죽음 본능은 원래 내재적 존재에서 전체적 죽음의 문제에 관여하며 자살의 주범이다. 이 내재적 존재가 방향을 바꿔 외부의 적을 향할 때 타살의 주범이 된다. 이것이 프로이드의 사디즘, 마조키즘의 이분법적 발원제이다. 마조이즘은 주체 자신을 향해 사디즘이 뒤따라온 결과이고 곧 능동성의 수동성화 역전 현상이다. 프로이트는 이것이 여성적 마조이즘이며 마조이즘의 2차적인 현상으로 정의한다. 프로이드는 이어 1924년 쓴 논문 마조이즘의 경제적 문제에서 마조이즘을 세 종류로 나눈다. 첫째, 성애 발생적으로 마조이즘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경우인데 고통과 동시에 쾌락도 느낀다. 둘째, 여성적 마조이즘으로 남자도 여자처럼 무력한 존재로 취급당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느끼는 약자에 대한 배려 또는 천대 같은 것의 이율 배반적 쾌감을 느낀다. 셋째는 도덕적 마조이즘으로 무의식에 잠재된 죄책감 때문에 벌을 받을 당위성에 압박되어 느끼는 괴로움과 책무 이행에 대한 기쁨이다. 곧 얻어 맞을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벌을 내미는 병리 현상의 개념이다. 프로이드의 무의식적 제의식 개념은 마조이즘의 발생 원리로서 제시된다. 무의식적 제의식의 결과로 주체와 희생자의 이치를 점한다면서 본능의 억압이 어떻게 해서 죄의식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인간 양심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억제하면 할수록 더 심각하고 민감하게 되는지의 문제로 연결된다. 곧 공격 본능의 억압이 죄의식을 낳고 그 죄의식이 도덕적, 정신적 마조이즘을 생성한다는 원리다. 순교되기를 원하는 수도자가 도덕적 마조이즘의 극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프로이드는 성애를 촉발하는 모든 마조이즘이 마조이즘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사도이즘은 대부분의 유기체들의 본성처럼 어떤 목적을 지닌 공격성이 외부로 향하는데 마조이즘은 목적 달성을 위해 내부의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공격하는 경향을 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가운데
공격성의 억압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나쁘고 급기야는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대목과 일치한다. 공격성이 그 자체로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 공격성은 외계나 타자를 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연에 더 가깝다고 프로이드는 강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란 타자를 향하는 공격성이 외계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내향화하는 것이다. 이때 공격을 주도했던 주체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감정이 죄의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죄의식이라는 개념은 법과 금기어를 침범했을 때 오는 일반적 의미의 죄의식과는 일정 부분 구별된다. 이때의 죄의식은 억울함, 분통, 죽음, 예감 등으로 기의화할 수 있고 이 기의의 총화를 굴력으로 지칭할 수 있다. 마조이즘은 굴력적 자해에 의한 성욕으로 프로이드는 정의한다. 프로이드는 고통속에서 쾌락을 찾고 막연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속죄와 탈피를 욕망하고 이러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과도한 속죄 욕망의 범람, 엄마로부터 매질을 자청해 고통에 빠지려는 피약성로 마조이즘을 정의한다. 들레즈 프로이드의 마조이스트는 공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전제한다. 들레즈와 프로이드의 간격은 엄마로부터 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증상의 의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프로이드에게 마조이즘은 애초 아버지를 향한 주체의 사디즘 공격이 주체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의 소유자인 아버지라는 존재에 가로막혀 주체에게 리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프로이드는 마조이즘을 사디즘의 방향전환 현상으로 이해하며 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근원성과 일치한다. 마조이스트를 매질하는 엄마란 아버지가 모습을 감춘 채 주체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안겨주는 장본인이다. 둘레즈는 마조이스트를 매질하는 엄마를 아버지로 전도하는 프로이드 논리를 거부한다. 둘레즈는 마조이스트를 매질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이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 근거를 넘어서는 설정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했다.
프로이드가 주장하는 엄마로부터 매질 자청의 고통에 빠지려는 마조이즘의 피약성은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2차적인 이정물이 아니라 다른 증상들을 선행하면서 다른 증상들을 유발시키는 마조이즘 발생의 원론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들레즈가 엄마에 의해 매질당한다는 이 환상이 마조이즘 발생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환상이 특정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환상은 개인이 겪는 사적 경험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초개인적, 초경험적인 것이라는 의미다. 특정 삶의 개인적 경험적 차원 위에 존재하는 선험적 초개인적 존재가 개개의 삶의 불변적 근본적 삶의 과제를 각성시켜 준다는 것이다. 마조히즘의 환상은 개인의 주관적 이미지에 불과하지만 개개의 삶의 패턴과 무관하게 언제든 공통적으로 현존할 수 있는 초개인적인 환상이기도 하다. 초개인적인 환상이 존재 가능할까? 우리의 무의식은 동일한 삶의 과제를 주시시키는 초개인적, 초경험적, 초역사적인 차원의 것을 초지일관 간직할까? 이속적, 세속주의적 세계는 초개인적인 환상의 존재를 용납치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성찰한 개성들의 초개인적 환상의 존재는 근본적 의식의 변화에 서면 체험으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실제이다. 교부 앙리 콜뱅은 이 초개인적인 환상을 이미지널로 지정한다. 통상적으로 이미지와 관련된 이미지널은 공상적, 허구적인 것을 지칭한다. 개인의 주관이 자의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허구가 아닌 모든 개인의 개개 내면 깊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초개인적인 환상의 존재를 콜뱅은 이미지널로 지정한다. 곧 이미지널은 외부 객관세계의 진정한 실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종교와 과학이 세계를 보는 관점의 차이는 초개인적인 환상의 존재 인정 여부이다. 과학과는 달리 종교는 의식의 어떤 근본적인 전환에 의한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탐구를 원하는데, 내면 깊은 곳에 숨어있는 초개인적인 환상의 외부 객관 세계를 과학보다 더 정확히 탐구해 진리로 이끌기 위함이다. 매저키즘은 공생관계왕의 소극적 태도이다. 자신의 개성적 자아를 치우고 자유라는 버거운 짐을 벗어내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안정감과 해방을 얻으려는
주동적 메커니즘이다. 아롤. 이 욕망과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생명을 이해하는 현대과학의 정설, 신다윈주의 이론과 완전한 종합을 이룰 수 있다. 프로이드는 이 일단의 견해가 욕망과 무의식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결정적으로 정당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신다원주의의 이론과 자크 모노에 따르면 신다원주의는 생명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 중 자연 전체를 이해하는 현대 과학의 이해 방식과 완전한 종합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며, 하여 신다윈주의가 생명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여타 이론들을 제치고 과학의 정설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한다. 프로이드의 이론과 신다윈주의의 사이의 종합관계는 프로이드의 이론과 자연 전체에 대한 현대과학의 이해 사이의 종합관계로 확대된다. 욕망과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론, 생명에 대한 현대과학의 정설인 신다윈주의 이론, 자연 전체에 대한 현대과학의 지배적인 이해 방식 등 세 가지는 상호 호환성, 필요성을 내포한 인스티튜트로 어느 하나가 정이면 다른 것들도 진정성을 확보하고, 어느 하나가 그렇지 못하면 다른 것들도 부정성으로 전락하는 일체의 운명을 지닌다. 둘레즈는 마조이즘에 대한 독자관으로 이 삼각연대의 한 축인 프로이드의 이론을 무너뜨리려 집중 공략하는데 몰두하는데, 이 행위는 마조이즘에 대한 둘레즈의 이해를 정신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자연 전체의 본성을 통찰하려는 존재론적 탐구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도면섭 마조와 사드는 BDSM 성향자다. BDSM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구속과 훈육, 지배와 복종, 가학과 피학 등이다. 도미넌트 성향은 반항하는 상대에게 명령하고 지배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반대로 서브미시브 성향은 상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며 복종하는 것에 흥분감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사드의 가학 성향은 가학 성애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드의 소설에 등장하는 리베르탱들은 빈민들을 향한 연민과 동정이 자연스러운 페이소스가 아니다고 이구동성 지적한다. 사드 소설의 주인공들은 거기에가
사회의 빈곤 문제를 철학, 정치, 경제 등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새 공화국의 이상과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새로운 구호체제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역설하는 앙시앙 레짐들이다. 18세기 말 프랑스의 사상가와 행정가들도 사드와 규율을 같이해 구체제 구비론의 폐해를 다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구비론이 빈민구제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켰고 세금 낭비의 원상이며 빈민들의 죄악 능력을 상쇄시킨 최악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혁명 이후 구성된 입법의회는 구비론 시설과 자산의 국유화를 시도했으며 극단적으로 구비론과 자산시설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한다. 사드의 구비론에 대한 거부 반응은 동시대 앙시앙 레진들의 구호체계의 비판과 괴를 같이 한다. 사드는 평소 구체적 기간 프랑스 곳곳에 세워진 구비론과 가택 치료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프랑스 혁명 후 의회를 장악한 혁명제어력은 구비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소교육 구제원이나 가택치료의 방안을 내세워 행정을 간소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자. 사드는 혁명이 이미 약화될 때 구체제의 구비론 제도가 재건될 것임은 물론 프랑스 혁명이 주방했던 종교와 전제주의 역시 구비론과 함께 복귀할 수 있음을 강력 경계했다. 사드의 이런 우려는 미국에 현실화된다. 귀족 출신인 사드 후작과 앙시앙 레짐들은 기본적으로 천민들을 배타하는 귀족 사고방식에 침잠되어 그들에게 베푸는 재반 시혜안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사드 후작의 시대적 사고방식을 보면 냉철한 도미넌트 사고의 소유자임을 엿볼 수 있다. 그가 빈곤층 여성과 매춘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관점은 귀족이라는 숙명에 따라 선천적으로 가학성으로 점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소설의 세디즘의 발생 동기를 10분 이해하게 된다. 서비스 성향은 상대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며 복종하는 것에 흥분감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강압에 대한 굴복 순종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피약성이다. 형태는 수치심과 괴롭힘 등 정신적 지배를 당하는 것이 주조이며 비참한 노예 역할에서 클라이막스를 느낀다. 마조흐의 대표작 모피를 입은 비너스는 1870년 발표한 성의 소설이다. 이 소설은 마조흐 자신의 경험을 바탕하는데 자오 마조흐 본인과 신익 문학가인 젊은 미망인
판이 피스토 남작 부인과의 애정담을 모티브로 한다. 실제로 마조우는 판이 남작 부인과 교제를 시작하며 자청해서 부인의 노예가 되어 당신의 소원과 명령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내용의 주종 서약서를 작성 교환한 뒤 6개월간 판이 남작 부인에게 예속된다. 동고동숙 기간 동안 마조우는 그레고라는 남자 하인의 대명사격 호칭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파니 앞에서는 마치 아이처럼 행동했다. 파니가 침실에서 잔인하게 마조우를 학대할 때는 두꺼운 모피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마조우의 그녀에 대한 애착은 각별해. 파니와 동반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행을 할 때는 파니는 1등석으로 자신은 3등석 티켓을 끌을 정도였다. 이후 마조우는 아우로라 리멜린이라는 젊은 여성과 결혼하면서 그녀에게 모피를 입은 비너스에 등장하는 파니 피스토의 분신 같은 여주인공 반다폰 트나예프와 같은 반다폰 자허 마조우라는 장명도 해줄 정도였다. 마조우는 파니 파스토와 연인 관계였을 때 그녀의 외설에 가까운 소설을 읽어본 뒤 감명받아 출판에 적합한 내용으로 윤색하자고 제안해 그녀가 동의하자 소설 제목은 모피를 입은 비너스로 여주인공 이름은 반다폰 트나예프로 저자는 가공인물인 여남작 보그다노프로 정해 출간하기도 한다. 그 내용 카르파티아 산맥의 휴양지에 살던 제페린 폰 쿠지엠스키는 그곳에서 비너스 조각처럼 아름다운 여성 반다를 만나게 된다. 제페린은 반다의 미모와 분방함에 끌리게 되고 반다도 지성과 교養을 갖춘 제페린을 사랑하게 된다. 제페린은 침대자 반다에게 자신은 초관능주의자가 아니라 매저키스트임을 고백하면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반다는 처음엔 그 제의를 거절했지만 그를 지극히 사랑했기에 받아들여 제페린의 요구대로 노예와 주인이라는 주장 계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매저키즘에 동참한다. 반다는 발로 밟고 채찍으로 제페린의 몸을 내리쳐 그의 소원인 피약성애를 선사한다. 그런 가운데 제페린과 반다는 주종관계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반다는 그곳에서 제3의 남자와 눈이 만난다.
제페린의 질투심과 증오심은 나날이 깊어지고 이를 눈치챈 바한다는 제페린에게 제3의 남자는 없으며 내게는 오직 당신뿐이라고 고백한다.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지 못한 제페린은 바한다의 침실에서 바한다에게 채찍질을 요구하면서 자신을 끈으로 꽁꽁 묶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우연뜻 그곳에 숨어있던 제3의 남자가 나타나 제페린을 채찍으로 마구 내리쳤지만 바한다는 말리기는커녕 웃고 있었다. 끈을 풀지도 못한 채 제페린은 허둥지둥 바한다의 침실에서 뛰쳐나갔고 제3의 남자도 그 뒤를 쫓는다. 며칠 뒤 바한다는 제페린에게 편지를 보내 그곳에서의 모든 행동은 당신의 치료를 위한 연극이었다 고 밝혔고 제페린은 전후 사정을 숙고 끝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마저의 소설 머피를 입은 비너스는 출간 당시 많은 비난이 쏟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도처의 마조이스트들과 일반 독자들, 엘리트들로부터 수많은 팬레터를 받기 이르렀고 마침내 사드 의장의 소돔 120일과 더불어 성애소설의 양대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된다. 마조는 그라치 대학교에서 법학과 역사학, 수학 등을 공부하고 교수직을 제의받아 렘베르크로 돌아와 소설 창작도 시작했었는데 초창기에는 갈라치아를 중심으로 한 역사소설을 썼다. 또 역사학 교수로 활동하며 학문적 공적도 인정받아 말년에는 정부로부터 훈장도 받는다. 100년 앞서 태어나 능동적이고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드 의장에 비하면 마조는 주어진 풍족함과 영예의 운명에 수동적으로 따른 삶이었다. 사드와 마조는 인생 자체도 세디즘과 매저키즘을 상징한다. 21세기 현재 사드가 창반한 세디즘과 마조가 창반한 매저키즘은 문학이나 음악, 미술, 영화, 사진, 연구, 문화 등등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특히 그간 세디즘에 비해 문화사적 관심도가 미미하던 매저키즘이 최근 들어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 세디즘 못지않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도 매저키즘 필로소피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